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론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1월 25일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혼인의사가 없었던 혼인무효 판결 이후 그 기록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개인의 신분 기록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신분관리 기능과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헌법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9년 4월 17일 손 씨와 혼인 신고 후 같은 해 11월 5일에 혼인의사 부존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2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혼인기록의 선을 긋고 무효 사유가 기재된 채로 등록부에 남게 되었고 청구인은 2020년 1월 10일 범죄로 인한 혼인 무효가 아니면 제작성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법률쟁은 다음의 대법원 예규 조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2조 제1호인 혼인의사 없는 혼인 무효에 대해서 제3조 제3항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작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소명하는 형사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범죄가 수반된 혼인 무효만 완전 삭제가 가능하고 단순한 혼인의사 부존재는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혼인의사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작성을 오직 범죄로 인한 혼인 무효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인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로서 혼인 무효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신분의 진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됩니다. 혼인 무효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등록부 제작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성 허용 범위를 제한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무효 사실이 표시되지 않고 상세증명서에만 해당 내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법적 절차 없이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공적 기록으로서 가족관계의 진실성과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며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라는 행정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과거를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어떻게 헌법적으로 조율할지 앞으로의 제도 개선과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